지금 보여드리는 뉴스는 2010년 3월 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2010년부터 시작해서 저 할인 분양 여파가 언제까지 갔냐? 몇 년 갔습니다.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심한 경우에는 15년 초까지 갔었더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싸니까 안 나가는 거고, 안 나가니까 할인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앞으로 또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저 뉴스를 켜놓은 건데요. 앞으로 우리네 삶이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심각해질 겁니다. 왜 우려스럽고 왜 심각해질 거냐? 이제 저 시기 때만 해도 저 시기 때에 이제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되게 많이 유행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출이 2억 3억이었단 말이에요. 5억짜리 집 사는데 60% 대출 받으면 5, 6, 30. 3억이었고 그 당시 이자가 뭐 6%, 7%, 6, 38. 그럼 월 얼마입니까? 150만원. 근데 지금은요. 10억짜리 집 사는데 6억 대출, 60% 대출 6억 받았다. 근데 이자가 만약에 6%다. 얼마입니까? 5, 6, 30. 1년에 이자를 250만 이상 내야 되는 겁니다. 이자를 6%로 산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자가 6%가 아니고 8% 되고 10% 되고 12%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내면 그냥 답이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너지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감당 못할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자빠진다라고 보면 맞죠.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집니다. 저 비싼 아파트 가격을 떠받들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제 해봅니다. 2014년, 15년 가격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낸 부동산 관련한 보고서에 보면 2015년 가격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다. 60%, 70% 현재 가격에서 한 3분의 1까지 내려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왜냐?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거품이 크니까요. 감당을 못하는 거니까요. 뭐 집값이 예를 들어 20억이에요. 근데 전세 가격이 만약에 7억이라고 해보자고요. 7억은 사용가치입니다. 그 전세 가격이 7억이라고 하는 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니 그에 따라서 이제 집값도 어떻게 될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요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어떻습니까? 역전세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전부 다 난리죠.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걱정들을 다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전세가 올라갈 수 있나요?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 있냐? 어렵습니다. 격차가 벌어진다는 건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때 호가가 올라가고 또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건데 현재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시기를 미루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집주인들은 집주인들대로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고 또 낮추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미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기간 때 부동산 관련해서 폐악질들이 너무 많아서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제부총리가 집주인들 상대로 전세금 반환 관련한 대출을 DSR에서 예외로 적용하고 대출을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생기겠습니까? 집주인들이 대출을 더 받게 되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또 집주인들이 또 안게 되는 거죠. 당장이야 집을 팔아가지고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버티고 견디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록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별일 없는 것처럼 넘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감당이 안 돼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미치는 거죠. 그럴 줄 몰랐다라고도 얘기하고 버틸려고도 아둥바둥 거리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 자기 재산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염려하고 매우 걱정하면서 두고 보죠. 확실한 건 뭡니까? 내가 유지할 수 있냐 없냐가 실제로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관건이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별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생각처럼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할 현실입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연끌했죠. 연끌이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라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요. 10억 하던 게 7억 되고 6억 되고 5억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저기 어딥니까?
강남도 5억 할인. 이게 2010년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당시 어떻게 되냐? 강남의 서초에 2007년에 분양했는데 안 팔리니까 할인을 무려 25%까지 해줬죠. 20억짜리를 무려 15억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었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가격에서 더 내려갔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가격에서 더 내려가서 서울의 강서 그랜드 아이파크 얼마까지 내려갔냐? 4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10억 7천인데 나중에 저거 8억 9억대에 이제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서초 아트자이 분양가는 20억이었지만 나중에 얼마가 됐어요? 15억요? 아니요. 여기서 훨씬 더 매덕이 더 내려갔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샀단 말이에요. 여기에 영등포구 당산동 반도 유보라 12억 6천 할인이 거의 2억이다. 나중에 여기에요. 할인율 15%가 아니라 35% 40%였어요.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추가로 더 할인해주고 이래저래 난리가 났었습니다. 광장동 쪽에 있는 힐스테이트 할인 또 해줬죠. 4,600만원 할인해주고 끝났냐? 아닙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그 당시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지금 당장 아니어도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와 유사한 이제 일들이 또 벌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 거의 맞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무리한 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폭락하고 금융사 망하고 대형건설사도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길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이 아마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2024년 총선이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이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건설사들 전부 다 언론사 하나씩 다 끼고 온갖 이제 뻥들을 이제 계속 이제 쏟아내고 있죠. 확실한 건 뭡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사람들은 관심 안 갖는다라는 거죠. 확실한 건 뭡니까?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도 같이 덩달아 내려가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꽤 이제 험악한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더 놀랄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인데 5.75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저는 기존에 계속 6% 이상을 찍는다라고 봤던 사람이고요. 5.75도 좀 너무 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3.5인데 7월달에 금리를 올리든지 말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감당이 안 되는 이들 어떻게 된다? 큰 코 다신다라는 거죠. 많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가면 갈수록 기업도 안 좋고 정부도 안 좋고 개개인들의 가정도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집값만 올라가겠습니까? 집값 올라갈 수 없고 앞으로 할인 분양이 대세가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할인 분양이 일어나는 것도 1년,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인 분양이 한 4, 5년 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